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요, 프랑스의 스피커 제작사인 트라이앵글사의 신제품인 보레아 BR10을 준비했습니다. 녹음된 음질을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포인트라면은 저 스피커의 공식 소비자 가격은 200만 원 후반대라고 합니다. 요즘 워낙 제품들을 저렴하게 많이들 판매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청음하실 수 있는 사운드는 그다지 비싼 매칭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현재 앰프는 유니스니더치의 유니코 누오브를 매칭을 했고요. 소스 기기는 누프라임의 미니 네트워크 플레이어인 WR2를 매칭을 했습니다. 케이블도 개당 30만 원이 넘어간 케이블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피커를 어제 처음 개봉해서 재생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별로 재생을 못하고 어제하고 오늘 합쳐가지고 총 재생 시간이 한 4시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징이 거의 안 된 스피커의 상태지만은 그래도 음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녹음을 해봤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한번 청음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울을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면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记忆中那欢乐的情景，慢慢地浮现在我的脑海。
트라이앵글의 신제품인 보레아 시리즈 BR10이라는 스피커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영상 중에 보시면은 하얀 스피커가 BR10이고요. 그 옆에 있는 까만색 스피커가 BR08입니다. 트라이앵글 스피커 중에 보레아 시리즈 BR08이 그동안은 대표 스피커였습니다. 사실 BR08도 그렇게 작은 스피커는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은 BR08보다 훨씬 더 크죠. 저희가 저 스피커를 처음 개봉을 해보고 나서 가격대가 한 10배 가까이 더 비싼 스피커들과 비교를 해보고 나서 크기가 얼추 비슷해 버린다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스피커가 커지게 되면은 구동이 어려워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구동이 좀 어려우면서 이 가격대로 스피커를 내놓으면은 오히려 고성능이라고 하더라도 실사용자들은 여기에 고성능 앰프를 매칭해서 사용을 하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구동력이 약한 앰프나 구동력이 약한 올인원 앰프, 올인원 오디오를 매칭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저음이 좀 퍼지면 어떡하나,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입문용 가격대에서는 이렇게 큰 스피커는 안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저 스피커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우퍼 유닛이 무려 10인치 더블입니다. 10인치 더블. 살다 이 가격대에서 10인치 더블 스피커가 나온 것은 제 기억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저 정도 가격대의 스피커가 8인치 더블로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BR10이라는 스피커는 10인치 더블이기 때문에 8인치 더블 스피커보다도 더 큽니다. 좌우 폭으로 봤을 때 좌우 폭이 상당히 넓죠. 이 가격대 스피커 치고는요. 오히려 가격대가 한 1000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다른 타사 스피커들하고 비교를 해도 좌우 폭이 넓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저 스피커가 도대체 가격이 얼마일까 좀 궁금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은 공식 출시 준비가 다 되어 있을 테지만은, 제가 지금 전달받기로는 저 스피커의 공식 소비자 가격은 200만 원 중후반대라고 지금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판매는 대략 뭐 200만 원 정도 해서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품을 실물을 봤을 때는 제품의 마감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이즈가 크다라는 게 이 가격대에서는 저 정도로 큰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저는 가격이 입문용 가격대에서는요, 이 제품의 가격이 200일 때 다르고요, 200 중반일 때 다르고요, 200 후반일 때 달라요. 200 중반이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0 후반이면 이거는 못 파는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분위기에서는요. 요즘은 워낙 할인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제품의 실 판매 가격이 200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 돼버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트라이앵글 스피커 보레아 시리즈를 칭찬을 할 때 처음 BR08을 추천을 했죠. BR08을 추천을 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가격대 스피커들이 소프트 돔 트위터, 그러니까 실크 돔 트위터를 탑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리가 약간 답답한 거 감안하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쨍하면서 선명도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사운드를 나는 더 듣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트위터의 재질이 소프트 돔 트위터가 아니라 금속 돔으로 되어 있는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하죠. 이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가 소프트 돔 트위터임에도 불구하고도 금속 돔 트위터를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에 비해서 선명도가 별로 밀리지를 않아요. 물론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가 뭐 2배, 3배 더 비싼 스피커보다 더 낫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전문가들이나 오디오 평론가들이 추천하는 제품들 중에서 추천하는 제품이 각 가격대별로 다 추천하는 포지션의 제품들이 있는 것이지, 몇 배 더 비싼 제품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은 존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보레아 시리즈가 추구하는 음색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톤의 음색이긴 해요. 금속 돔 트위터를 탑재한 스피커들은 어찌됐든 간에 약간 경직되면서도 뻣뻣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금속 돔 트위터를 탑재한 스피커들이 기본적으로는 구동하기가 어려워요. 구동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맨 윗대역에서 중역대로 이어지고 중저음역대로 이어지고 초저음역대로 이어지는 이 소리의 이음새가 그다지 매끄럽지가 않아요. 뻣뻣해요. 이 정도 가격대는
유럽 브랜드의 스피커 중에서는 사실상 제일 저렴한 가격대의 스피커들이죠. 표현력이라든지 뭐 질감이라든지 뭐 촉감이라든지 이런 말을 사용해서 평가를 할 정도의 음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그런데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를 사용을 해보면은 원래는 이 가격대 스피커들은 중역대의 표현력이 표현력이라 할 것이 별로 없으면서 약간 밋밋한 게 일반적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이 가격대 스피커 치고는 가장 이 중역대의 표현력에서 뭐 따스함, 섬세함, 뭐 하모니컬, 결의 느낌,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모니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잘, 예쁘면서도 적절하게, 약간은 가격대 치고는 고급스럽다라는 표현을 해줘도 될 정도로 잘 표현을 해주더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보레아 시리즈의 일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오늘은 다르죠. 정말 저는 저런 스피커가 나올 줄 몰랐어요. 이 가격대에서 10인치 더블이라니. 저도 이제 저기에다가 무슨 뭐 300만 원대, 400만 원대, 500만 원대 앰프에다가 소스 기기도 고급 소스 기기를 매칭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 야, 가격에 비해서 좋아!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장난을 안 치죠. 오늘 앰프는 여전히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누브를 매칭을 했고요. 소스 기기는 누프라임의 WR2를 매칭을 했습니다. 사실 소스 기기가 뭐 WR2는 저가격대에서 해줄 만큼 잘 해주는 소스 기기예요. 소리의 선명도도 상당히 괜찮게 재생을 해주고 입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게 재생을 해줍니다. 그 유니슨 리서치를 매칭하기 전에 누프라임의 IA9X라든지 누프라임의 STA100 같은 것도 매칭을 해봤어요. 그 외에 다른 올인원 앰프도 매칭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저는 유니슨 리서치 매칭을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녹음도 그 매칭으로 합니다. 그런데 스피커 대비 과도하게 뭐 비싼 앰프도 아니죠. 뭐 소스 기기도 마찬가지고 케이블도 절대 지금 여기에 비싼 케이블 매칭 안 했습니다. 저는 요즘 재즈풍의 사운드, 재즈풍의 음악에 좀 많이 듣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음악들은 일반적으로는 나 음질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녹음해서 들려줬을 때는 태가 별로 안 나죠. 근데 실제로 들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좋아요. 이런 음악들이 좋게 들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는가? 정보량이 풍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바디감이 좋아야 돼요. 사실 슬림한 스피커도 저음을 많이 낼 수는 있는데 슬림한 스피커가 나 저음 많이 낼 수 있어 하면서 꽝 하고 내는 저음하고 대형 스피커가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이렇게 뚱 하면서 내는 저음하고 바디감이 달라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국내 가정에서 과도하게 부피가 큰 스피커는 웬만하면 피해라. 그거는 왜 그러느냐? 크기가 크면서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들, 비교적 고가 스피커들 중에 그런 스피커들 많죠. 고가 스피커이면서 유명한 스피커다 보니까 일단은 성능이 좋을 거라고 믿고 구매하시는 경향들이 많죠. 그런데 구동이 어려워 버리고 좀 중저음 같은 것도 과도하게 좀 무겁게 재생을 하고 구동이 되어야만 강력하게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스피커를 좁은 공간에서 그다지 성능이 뛰어나지 않은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에는 그 강력한 저음이 강력하게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퍼지는 저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저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라이앵글 BR10 같은 경우는 저는 트라이앵글 측에서 어련히 예상을 하고 그렇게 상당히 그 탄력적이면서도 재치 있게 설계를 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10인치 더블 다운 대구경 우퍼 유닛 다운 그 바디감이 되게 잘 나와줘요. 그런데 트라이앵글 BR10은 구동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초저음을 무조건 내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가정에서 초저음은 별로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디오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아직 못 해보신 분들 사이에서 흔하게 생기는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큰 스피커는 마치 큰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울림통이 크고 우퍼 유닛도 크고 미드레인지 유닛도 크기 때문에 볼륨이 적어도 한순간 내에 더 많은 사운드의 정보량을 더 여유롭게 재생하는 거예요. 중저음도 마찬가지고 중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풍부하게 재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볼륨을 많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피가 큰 스피커를 보면 야, 얼마나 큰 사운드를 들려고 이렇게 큰 스피커를 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라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재즈 음악이나 아니면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똑같은 음역대 음을 재생을 하더라도 좀 더 품이 있으면서도 좀 더 그윽하면서도 좀 더 미끈하면서도 좀 더 윗대역과 아랫대역으로 연결되는 소리의 이음새가 매끄러우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좀 더 풍부한 정보량이 이렇게 메워지는 사운드, 그게 큰 사운드의 장점, 큰 스피커의 장점이에요. 다만 매칭이 잘 됐을 때, 중저음이 너무 무겁게 재생이 되지 않았을 때, 다른 경쟁 스피커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대형 스피커다운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대체 불가능성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격이 비싸느냐? 최종 판매 가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아까 영상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략 그 정도 가격대에서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 정도 가격대라면은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성향이라면은 요즘 뭐 많이 사용하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텔레비전 연결해서 뭐 이제 텔레비전 사운드를 재생한다라든지 그런 용도로도 상당히 잘 맞을 것 같고요. 중저음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100만 원대에서 굉장히 깨끗한 사운드를 내주는 소형 미니 올인원 D클래스 방식의 올인원 앰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도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주 잘 맞습니다. 그렇게 매칭을 하셔 사용을 하신다라면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오디오 세트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트라이앵글의 신제품 보레아 BR10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정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